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3일에 실시되었던 2022학년도 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고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능 경향을 보면은 이제 이 고지도 문제가 이제 뒤쪽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1번에 배치가 안 되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고지도 문제가 부활을 했습니다. 가나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가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O 지도가 나왔고요. 나지도 같은 경우는 천화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이 해설해 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을 하고 있는 거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파트들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TO 지도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지도고요. 그리고 지도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표현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TO 지도가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이 아메리카가 있는 줄 몰랐었죠. 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동쪽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동쪽을. 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지도, 천화도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진 지도입니까? 조선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죠. 조선 중기에서 네, 말기쯤, 그러니까 조선 중기쯤 만들어진 지도이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간 주도로 만들어진 지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천화도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토대로 중화 사상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상상의 세계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준 게 도교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어국도 있고, 뭐 거인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인국도 있고, 막 이런 거. 네, 요 정도 체크해놓고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가에는 크리스트교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자, 여기 표현 정리했었죠? 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나에는 상상의 세계가 있다. 네, 맞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가나무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했네요. 자, 천화도는 지도의 위쪽이 그대로 북쪽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가도 역시 아니죠. 자, 이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거 딱 듣자마자 생각나시는 지도 있으셨습니까? 이드리시 세계 지도입니다. 자, 가나 모두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모두 표현되어 있지 않죠. 네. 자, 나지도, 천화도가 들어왔을 당시에 자, 중국에서 들어온 곤여 만국 전도가 이제 이 민간에도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곤여만국 지도를 통해서 곤여만국 전도, 네, 곤여만국 전도를 통해서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를 민간들도 알았지만, 아유, 그럴 리가 없어 이러고 약간 이제 반영은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고지도 문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지도 쭉 정리하셔야겠죠. 시대 순서대로 이제 서양의 세계지도와 동양의 세계지도 나누셔가지고 시대 순서대로 쭉 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해서 이제 뭐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톨레마이오스의 세계지도, TO 지도, 이드리시 세계지도, 뭐 프로톨라노 해도, 그 다음에 뭐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이런 거 정리해 주시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이도, 대명혼일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다음에 뭐 천화도, 그다음에 지구 전후도, 곤여만국 전도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지도 파트가 나왔으니까 고지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승경이라는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고요. 자료의 기억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고 합니다. 중국 현대 산수화의 거장 라커란시는 중국 꾸이린 지역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니까 대충 뭔지 아시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탑카르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탑카르스트에서 여러 봉우리는 탑카르스트다. 기억은 탑카르스트가 되겠네요. 그죠? 탑카르스트는 기반함이 뭡니까? 뭐가 녹아서 생긴 거죠? 뭐가 녹아서 그런 거예요? 석회암이 녹아서 그런 겁니다. 빗물, 강물, 바닷물 등의 차별적인 침식과 용식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며 주로 땡땡한 기후 환경, 어디서? 수뷴한 기후 환경에서 잘 생긴다고 했죠? 수뷴한 기후 환경. 자, 왜 수뷴한 기후 환경에서 잘 생겼습니까? 이 석회암이 녹는 게 용식이었는데 이게 화학적 풍화였죠.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이 고온다습한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보기를 보면은 기억은 탑카르스트, 그리고 석회암, 수변에서 4번을 골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르스트 지형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카르스트 지형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발달하는
카르스트 지형과 석회 동굴에서 발생하는 카르스트 지형들 쭉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뭐 해안 지형이라든지 화산 지형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풍화 개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풍화란 암석이 제자리에서 녹거나 깨지는 거였습니다. 녹는 게 화학적 풍화, 깨지는 건 물리적, 기계적 풍화였죠. 화학적 풍화는 이 카르스트 지역, 수분한 지역, 덥고 수분한 지역,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잘 발생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도시 탐방 방송 대본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지가 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지도에 AC에서 고르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을 뜻하는 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네, 소유도 몰라요.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수능 기출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수능 기출을 한번 풀어본 학생이라면 이게 어딘지 이것만 보고 떠오르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6월이니까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있는 힌트를 더 찾아보죠. 삼바 딴 끝났죠. 삼바 어딥니까? B죠? B죠. 국가를 찾으라고 했죠. 사실 여기서 도시를 찾으라고 했으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국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B를 고르면 되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하계 올림픽 열렸대요. 2016년. 가장 최근이죠? 네. 원래는 도쿄올림픽이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피치모철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죠. 아무튼 인구 1200만 명의 대도시고요. 옛날에는 수도였대요. 근데 지금은 옮겼대요. 자, 브라질의 수도가 원래는 여기였대요. 이 도시였대요. 원래 이 도시였는데 지금은 옮겼죠. 브라질리아라는 데로 옮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시. 자, 이제 여기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으니까 이 도시가 어딘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위치 체크해야겠죠? 여기 우리 남회기선 그릴 때 꺾은 기역자 모양으로 꺾이는 요 지점, 여기가 리우데자네이루였습니다. 어쨌든 B가 먼저 와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촬영지, 원주민어로 중심을 뜻하는 도시래요.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네, 선생님도 처음 들어봤어요. 끝났죠? 마추픽추 잉카 제국 끝났습니다. 어딥니까? 여기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B, A, C 3번이 되겠고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추픽추 있고 이렇게 하는 데죠. 페루를 얘기하는 곳이네요. 페루에 있는 쿠스코를 얘기하는 거죠. 잉카 제국의 수도. 자, 여기 나온 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루에는 점이 2개가 찍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루의 점 안쪽에 찍히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쿠스코가 되는 거고요. 만약 해안가 쪽에 찍혔다면 한류가 지나서 생긴 사막인 리마, 페루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사막, 건조 기후라는 거. 네, 지금 체크해보면 되겠죠. 또 네, 그 다음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을 뜻하는 도시래요. 자, 이번에 평가원 덕분에 선생님도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리우데자네이루는 1월의 강이고 이거 쿠스코는 중심이란 뜻이래요. 또 네, 에스파냐어로 좋은 바람을 뜻한 도시는 어딜까요? 유럽계 비율이 전체 국내 80%. 유럽인이 대부분이래요. 유럽인이 대부분. 어딥니까? 여기죠. 아르헨티나. 자, 여기 왜 유럽인이 많습니까? 자, 여기 평가원에서 학생 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구성 알고 있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체크해보고 가야 될 겁니다. 답은 고르는 건 쉬웠지만 다음 기출에서 9월이나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급을 해준 거니까요. 정리하고 갑시다. 깨끗하게 지우고요. 자, 유럽인들이 처음에 여기 유럽이 이쪽 있죠, 여러분. 유럽이 이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달한 곳들이 어디예요? 여기 이쪽인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유럽인이 많은데 유럽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무슨 기후입니까? 온대 기후죠. 그러니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온대 기후 있는 지역에 많이 살았다. 우리가 이 라틴 아메리카의 기후를 여기 푹 들어간 데서 이렇게 반원 그리면 CFA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대 기후 근처로 많이 갔다. 그래서 아르헨티나하고 여기 우루과이는 백인 비중이 매우 높았다. 여기는 백인 비중이 높았다. 그러니까 유럽계죠. 유럽계. 자, 그리고 이 브라질도 역시 유럽계가 50%가 넘었다. 이게 중요했었죠. 50%가 넘어갔다. 네, 이거 꼭 체크해놔야겠죠. 그리고 여기 A 있는 여기 페루하고 그리고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과거 고산 문명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주민의 비율이 높았다.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혼혈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체크해야 될 때가 있었죠. 여기 있는 섬나라 자메이카, 쿠바 이런 데는 흑인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아프리카계의 비중이 높았다. 우리 이거 아메리카의 민족 구성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언급했습니다. 학생,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 알고 있어? 민족 구성 비율 알고 있어? 물어봤어요. 우리는 꼭 체크해놔야 됩니다. 9월이나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답을 고르는 거는 B, A, C 3번을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특징들 다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 물어봤고요. 가다는 각각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주의. 여러분 이거 딱 문제 주제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대지형이죠. 자, 요 주제를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안정지계 위치 다시 한번 어디 있는지 쫙 체크하셔야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고 선생님은 오세아니아 여기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나왔는데요. 자, 가지역은 여러분들 딱 처음 이걸 보자마자 바로 나하고 다는 유추가 되셨어야 돼요. 자, 여기 원래 우리 오세아니아에 이렇게 동쪽에 뭐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동쪽에 Great Dividing 산맥, 고기조산대가 위치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고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태평양 이런 외딴 곳에 갑자기 섬이 어떻게 이렇게 똥 나타날 수 있지? 왜? 판의 경계니까. 그래서 여기 나가 신기조산대가 되는 거죠. 선생님 수업에서는 고기와 신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로 간주하면 된다고요? 안정지계로 간주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설명을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나머지 지역이죠? 나머지 지역이니까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안정육계가 되는 거죠. 안정육계, 안정지계. 네, 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자, 이러고 볼게요, 이제. 교사가 가나 대지형과 기역지역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은요,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 뭡니까? 고기조산대죠. 근데 가래요. 틀렸네요. 다 신기조산대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순상지와 구조평야 뭡니까? 가죠, 가. 가를 얘기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안정지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병 볼게요. 다는 신기조산대는 나보다 고기조산대보다 이르대요. 먼저 생겼대요. 틀렸죠?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새로운 신 가장 최근이에요. 그죠? 그 다음 고기조산대, 그 다음 안정지계. 안정지계가 가장 오래된 땅. 시 원생대, 고생대, 신생대죠. 틀렸습니다. 정, 가다 중 화산활동. 화산 신기조산대겠죠? 당연히 높은 곳은 나래요. 고기조산대래요. 틀렸어요. 아쉽다. 틀렸다. 무, 기역 지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대표적인 철광석 매장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안정지계,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선생님이 세계 대지형과 자원을 반드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안정지계는 시원생대 이후로 그냥 외인적 작용에 의한 평탄화 작용만 살짝 받은, 침식만 받은 지역이니까 비교적 안정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금속이나 자원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딱딱하게 굳을 수 있어서 단단한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이 많았고요. 고기조산대에도 역시 과거에 습곡작용은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침식만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땅이어서 역시 단단한 자원, 석탄이 많았고요. 신기조산대는 지금도 지진, 화산이 활발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자원이 많았죠. 석유, 천연가스, 구리 같은 거요. 그러니까 철광석 매장지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무, 5번을 고르면 되는 거죠. 세계 대지형이 나온 거니까 쭉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느낀 건 뭐였냐면, 자, 여기에 콕 집어서 이렇게 기억을 몰아봤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파트에서 이 자료를 봤냐고 평가원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거요. 이 지도요. 수능 특강에 있는 지도거든요. 보시면 철광석이 호주에서 여기서 호주의 철광석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대표적인 철광석 산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선생님이 뭘 생각했냐면 이 평가원이 다음 문제에서 이 자원의 이동의 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묻는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막 이걸 외워야 될 게 아니라 자, 여기 호주 동쪽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으니까 여기 고기조산대, 그러니까 석탄이 출발이 여기서 된다는 거. 안정육계 이쪽에 있으니까 철광석 출발 이쪽에서 한다는 거. 자, 인도도 잘 보시면요. 인도의 턱수염. 선생님이 인도는 항상 사람 얼굴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위에 머리 이게 씌운 거 히말라야, 신기조산대. 여기서 강줄기 2개, 인더스, 겐지스. 가운데 코, 데칸 고원. 그리고 여기에 턱수염, 서고츠, 동고츠 산맥, 고기조산대, 그리고 침패! 이게 스리랑카 실론섬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여기 턱수염에서 출발하죠. 이렇게. 이게 석탄이란 말이야, 석탄.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기조산대, 신기조산대 위치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자원의 이동 문제도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기조산대, 안정육계, 고기조산대, 그러니까 고기, 신기, 안정육계 위치 꼭 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출발지들이 도착지는 어딘지 그것까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핵심이 뭐였습니까? 호주는 자원은 많은데 그 산업을 발달하기 위한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자원을 수출하고 이런 여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많이 수입하는 구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나중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4번도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5번 종교 문제가 나왔네요. 세 국가의 종교별 신자수를 나타냈고요. 가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남부아시아의 종교는 정말 매년 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남부아시아의 이 나라들 정도 이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세모 삼각형 이렇게 나온 게 인도고요. 인도의 왼쪽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 모양 네팔. 그리고 여기 국경선이 지저분해서 미안해 미얀마 됐죠? 자, 가는 여기 검정색 진한 건데요. 미얀마가 주로 믿고 있는 종교. 자, 인도 차이나 반도에 주로 믿고 있는 종교 불교가 되겠죠? 가는 불교입니다. 나는 빗금친 거 여기 네팔이 주로 믿고 있는 종교네요. 선생님이 그 수업 때 보여드렸던 팔이 4개인 신 힌두교죠? 네, 나는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자, 저기 파키스탄이 믿고 있는 종교네요. 파키스탄 스탄으로 끝나거나 시 방글라데시 아니면 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라 이름이 끝나면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했죠? 다는 이슬람교가 되겠네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불교는 민족 종교 보편 종교입니다. 틀렸습니다. 나의 신자수 힌두교의 신자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인도죠, 인도. 자, 근데 여기 체크하면 좋을 게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국가 신자수로 보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교를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도네시아가 2.7억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이슬람교를 거의 다 믿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 내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이다. 유일한 다신교는 어디입니까? 힌두교입니다. 틀렸습니다. 다는 가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자, 종교의 발생 시기 아냐고 물어봤어요. 자, 기원 전에 만들어진 종교가 민족 종교들, 유대교하고 힌두교가 탄생을 했고요. 가장 먼저. 네. 어떤 게 먼저 탄생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불교 탄생했죠. 기원전 6세기경 석가모니에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생겼죠.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의 기준이죠. 0년부터 크리스트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무하메드가 7세기경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다는 가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나의 발생지, 불교와 힌두교의 발생지는 남부아시아 인도 근처 맞네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자, 학생 기원지 다 알아? 했으니까 그 기원지 다 해봅시다. 유대교의 기원지 서남아시아고요. 힌두교의 기원지 남부아시아, 인도고요. 불교의 기원지 역시 남부아시아고요. 크리스트교의 기원지 서남아시아고요. 이슬람교의 기원지 서남아시아입니다. 네,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입니다. 유럽의 공업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가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접지역에 매장된 석탄 이용의 철강산이 발달했다. 그러나 자원 고갈, 시설의 노후화로 이 지역의 산업 기반을 쇠퇴했다. 어디입니까?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죠? B를 찾으면 되시겠죠. 그 다음 나지역은 볼로냐 중심으로 섬유, 의류, 신발, 가구 등 경공업분에 특화됐는데 다품종 소련세 장인 명품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제3이탈리아 D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답만 띡 찾고 가면 안 돼요. 유럽의 공업 발달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백지도를 쌤이 준비를 했고요. 자, 유럽의 처음 공업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영국의 내륙 지역에 석탄이나 철광석이 많았던 지역에서 처음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즉, 가장 먼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왜요? 자원이 많아서요. 자원이 많아서. 그리고 여기 내륙 지역은 그 산맥을 하나 그려야죠. 알프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죠. 알프스 산맥에서 흐르는 강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네. 라인강 유역의 수은과 많은 자원들을 바탕으로 루르자르, 로렌 지방 이런 데, 그러니까 유럽 본토의 내륙 지역에서 전통 공업 지역들이 발달을 했죠. 그러나 이 지역들은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왜요? 철광석과 석탄이 고갈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원을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해안가로 나가죠. 해안가 쪽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수출입이 편한 임해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출입이 편한 임해공업지역으로 나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첨단산업 단지가 생기죠. 첨단산업 단지 4개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곳이 있어요. 런던의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그 다음 여기 프랑스 아래쪽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스톡홀름에 있는 시스타, 그 다음 핀란드의 오울루 테크노폴리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첨단 산업 단지. 그래서 대학교나 연구소나 기업 이런 것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정보 산업을 하고 있는 곳.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제3 이탈리아. 이탈리아 여기 가보니까 장인들이 의한 명품 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A는 임해공업 지역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A는 임해공업 지역을 얘기하는 걸 거고 C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첨단 산업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D가 이제 제3 이탈리아 지역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유럽의 공업 지역이 나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AC 가축의 지역 대륙별 사육 두수 비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돼지, 소, 양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다 이렇게 블랭크 했고요. ABC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가축도 맞춰야 되고 대륙도 맞춰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풀 때 정말 큰 힌트가 될 수 있는 대륙이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오세아니아. 자, 오세아니아 하면 무조건 양. 호주 하면 양이에요. 호주 하면 양. 호주 하면 양. 그러니까 오세아니아가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여기요. B가 양이에요. 그리고 보면요. 이 C라는 동물은 거의 안 하고요. 그나마 A라는 동물을 좀 해요. 뭔지 감이 오십니까? 오세아니아, 호주의 대부분은 전부 다 건조기후입니다. 돼지는 건조기후에서 잘 살 수 없죠. 그래서 호주에서는 돼지를 거의 키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C가 돼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가 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돼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륙을 찾아야 되는데 가나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일단 소, 양, 돼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륙 있죠? 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시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하고 다를 이제 찾아야 돼요. 라틴 아메리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 어딘지 찾아봐야 되는데 우린 뭘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소에서 힌트를 얻으셔야죠. 소에서. 왜요? 소 1위 어디입니까? 브라질. 어마어마한 소를 키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아메리카 지역에서 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캐나다하고 미국밖에 없는데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빗금친 이 나가 뭐가 됩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고요. 바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서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 이 7번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EBS를 보니까 오답률 2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찾는 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6월에는 좀 어려웠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세아니아를 보자마자 바로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양, 소, 돼지 찾고 모든 가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아 찾고 그 다음 아메리카 대륙을 비교할 때 소가 압도적인 라틴 아메리카. 네, 이렇게 찾으시면은 A, B, C, 가나다 각각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A 볼게요. A는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사용된다. 자, 우리가 이제 라틴이랑 앵글로 찾았으니까 이제 눈 떴냐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돼버렸죠? 맞네요. 신대륙에서는 양을 기업적으로 하고 있다. 신대륙은 대부분 기업적으로 하고 있죠. 구대륙은 자급자족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가의 건조기후 환경, 아시아의 건조기후에서는요. C, 돼지는 일단 건조기후에서 자라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유목하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죠? 틀렸습니다. 리얼 전 세계 사육두수는 A가 C보다 맞네요. 소, 양, 돼지 순서죠. 네, 그러니까 리얼도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세아니아를 보고 바로 찾고 딱딱딱 찾는 이런 과정이 연습이 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은 생각됩니다. 근데 아직 6월이니까 부족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요 표 있죠? 요 표 분석을 잘 하셔야겠죠. 네, 자,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양, 돼지입니다. 소, 양, 돼지 순서고요. 그리고 이 소를 키우는 게 브라질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장난으로 이렇게 외우는 방법 부인, 참 애띠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됐고요. 아무튼 양 특징이 뭐예요? 건조 기후 지역이 있는 지역은 다 키우고 있었고요. 네, 돼지는 중국, 돼지 중국 이렇게 했었으면 되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패턴으로 이제 기억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의 비율만 봤을 때는 이 아메리카가 엄청 많은데 아메리카를 앵글로 아메리카랑 라틴 아메리카로 나눴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 두 국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훨씬 더 소의 비중이 높구나라는 걸 캐치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거의 변형 문제가 9월이나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의 비율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산업구조 그리고 수출입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상품 수출액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자, 찾으라고 합니다. A는 어디입니까? A는 케냐입니다. B는 어디입니까? 보츠와나입니다.
C는 남아공이 되겠네요. 자, 이게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아프리카의 산업 구조와 수출액 구조 이런 것들이 교과서와 수능 특강에 자세하게 도표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국가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국가들은 모두 체크해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정리한 게 수능 특강의 이 문제더라고요. 이번 수능 특강 162페이지의 문제가 이렇게 모든 산업 구조의 이 비중을 딱 예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일단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자고요. 자, 차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커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케냐죠. 케냐. 그래서 A 체크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석탄, 금, 철광석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남아공이죠. 남아공. 그러니까 C 고르면 되겠죠. 보츠와나가 만약에 나오려면 무조건 보츠와나는 뭡니까? 무조건 다이아몬드. 무조건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금속. 완전 그런 게 나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C,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수능 특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입니다. A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나라 이름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단원의 문제고요. 자, 여기 기억하는 여긴 이집트. 여기서 이미 그 끝말잇기로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죠. 알제리비아 이렇게 알제리. 그리고 요 가운데 이제 왜 이렇게 튀게 가운데 있냐? 왜 이렇게 튀지? 튀니지. 네, 아무튼 B는 터키고요. C는 이란입니다. D는 UAE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지리 기출분석이랑 이런 거 하셨으면 아마 네 나라 정도의 위치는 정확히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 알제리는 몰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라 이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너무 자주 나요. 터키, 이란, UAE 정도는 정말 많이 풀어보고 교과서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니까. 근데 알제리는 사실 모를 수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하고 접근해 볼게요. A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 자, 학생, 이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그거 물어본 거죠. 우리 정리하자고요. 어디? 자, 여기 아프리카 끝부분, 여기, 그리고 요쪽 해안가, 여기에 엄청 몰려 살았었죠. 왜? 여기는 기후가 뭐예요? 지중해와 붙어있네. CS, 지중해성 기후니까 몰려 살고 있었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여기 후루루루루루 강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강가 주변에 많이 살고 있었죠. 왜?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표 많게 나와 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있었지? 오아시스 주변.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는 대부분 건조기후다 보니까 기후 환경이 유리한 곳, CS에 몰려 살거나 아니면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강 유역이나 오아시스 주변에 살고 있었다. 그거 기억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국가에서도 어디 위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몰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륙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다 그랬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인구 분포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B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하고 싶어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유럽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죠. 축구만 껴준다 그랬잖아요. 축구만. 유럽 회원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디글리에 답 나왔어요. 답 나왔는데 자, 여기서 디귿을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순위파와 시아파 물어봤어요. 이거 결국 물어봤어요. 수능 특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슬람교는 다수의 순위파와 소수의 시아파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크리스트교가 세 개로 쪼개지죠. 가톨릭, 그리스 정교, 개신교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슬람교도 쪼개져요. 이슬람교도 쪼개지는데 어떻게? 순위파와 시아파로 쪼개집니다. 그럼 왜 쪼개졌습니까? 그 무함마드 있죠?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 무함마드가 있는데 이 무함마드의 자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자손들이 그 이슬람교의 그 수장 칼리파라고 불러요. 그게 되는데 이 이슬람교가 뭘 갖고 있냐면 그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니까 이제 무함마드의 첩이나 이런 그 와이프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자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의 직계 존손만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자손들도 인정해 줄 것이냐로 나뉘어요. 나뉘는데 숫자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순위파예요. 싫다는 거예요. 시아파가 소수인데 어디에 몰려있냐면 수능 특강이랑 교과서에 모두 언급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이에요. 이란과 이라크 쪽에 좀 많다 이렇게 나와요. 요 두 나라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두 나라만. 근데 그걸 물어봤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 시아파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남아시아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 나는데 이란이 주변 국가들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왜 그래?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순위파보다 시아파가 많대요. 자, 평가대에서 물어봤어요. 우린 준비하면 돼요. 이란과 이라크의 시아파가 좀 많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능 특강이 요것만 나와. 이거 이상으로 나올 리가 없어요. 다른 국가의 몇 프로인지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다수의 순위파와 소수의 시아파인데 소수의 시아파가 이란, 이라크다.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순위파다. 네, 됐습니다. D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청장년층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 맞죠? 자, D, UAE, 두바이죠, 두바이. 석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 판돈으로 다른 산업시설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 어떤 노동력? 중장비, 중노동력이 필요해. 그래서 남자가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여기 UAE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인구 피라미드 구조까지 갖고 있었죠. 꼭 체크. 다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회에 복습하시면서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그래프에 가마 지역 대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고요. 도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정말 항상 강조했던 도시화율 순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도시화율이 뭡니까?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었습니다. 자, 도시화율 순서 무작정 외우지 말자고요. 유추해보자고요. 도시의 인구가 많이 산다? 즉 선진국이 더 높겠죠. 일단 나누세요. 선진국이 많은 곳과 개발도상국이 많은 곳으로 나누세요. 일단요. 나누고 이제 대륙별로 볼 건데 선진국 있는 대륙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이 정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을까 봤더니 앵글로 아메리카는 캐나다하고 미국만 고려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둘만 비교하다 보니까 도시화율이 가장 높았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가 1위였다. 그리고 유럽하고 오세아니아를 비교해야 되는데 오세아니아의 호주, 뉴질랜드고 유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를 비교했을 때 유럽이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높을 거고 오세아니아가 높을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아시아가 높을 거고 아시아가 아프리카보다 높을 거야. 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 라틴 아메리카가 문제였죠. 라틴 아메리카 원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이제 있어야 되니까 뭐 어딘가 있어야 돼. 여기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미친 듯이 도시로 막 몰렸잖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단원에서 1위 도시가 2위 도시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현상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종주 도시화. 그래서 얘가 원래 한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팍 치고 올라서 몇 위로? 2위로 여기 낑겨들었다. 여기 라틴 아메리카가 여기 있었다. 이 스토리 꼭 기억해달라 그랬죠. 나왔잖아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 되죠. 도시 인구 증가율 알 수 없어요. 도시 인구수로 우리 이거 기억한 거 없어요. 도시화율 보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원의 중심값으로 보면 된대요. 원의 중심값으로 보니까 라가 가장 도시화율이 높아요. 여기가 어디? 앵글로. 그 다음이 다예요. 그 다음이 라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유럽이에요. 오세아니아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나가 아시아예요. 가가 아프리카예요.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볼게요. 1번 다에는 라틴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 있대요. 자, 최상위 세계 도시 나올 수 있는 도시 4개밖에 없어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밖에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최상위 세계 도시 라틴에는 없습니다. 자, 최상위 세계 도시 뭔지, 최상위 세계 도시와 그냥 하위 세계 도시의 비교, 세계 도시 체계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가는 다보다 촌락의 인구. 어머, 선생님, 여기에 도시 인구밖에 안 나왔는데 촌락의 인구는 어떻게 구합니까? 촌락의 인구 어떻게 구하죠? 만약 도시화율이 70%라면 30%는 뭡니까? 촌락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자, 아프리카는 도시화율이 한 40%예요. 그러니까 거의 쉽게 계산하자고요. 60% 정도는 촌락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거 원으로 계산하자. 500만 명이 40%일 때, 그럼 60%니까, 대략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라틴은 거의 80% 가까이가 요만큼에 살고 있어요. 요만큼에. 그럼 한 20% 정도가 촌락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촌락의 인구가 적대요. 아니겠죠. 아프리카가 훨씬 많겠죠. 틀렸어요. 아시아는 유럽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 유럽이 훨씬 높을 거예요. 왜? 산업 수준이 훨씬 더 고도화된 선진국이 많으니까요. 틀렸어요. 다는 라보다 국가수가 많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수. 앵글로는 무조건 미국, 캐나다. 라틴은 훨씬 많죠. 국가수가 많다. 맞네.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5번 라는 마보다 산업화 시기, 산업혁명 유럽에서 일어났고요. 유럽의 이주민들이 가서 세운 게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죠. 그러니까 산업 시기가 이른 건 마가 되겠죠. 라가 마보다 이르다. 틀렸습니다. 답은 4번 고르면 될 겁니다. 도시화율 순서 정말
정말 강조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스토리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형 문제인데요. 두 지리 교사가 답사 중에 나눈 영상통화 내용 이 두 분 기출 문제죠. 네. 두 분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여러분 어제 시험 보느라 힘드셨죠? 이렇게라도 웃어야죠 뭐. 네. 자 볼게요. 저는 노르웨이에 갔대요. 노르웨이에 가셨네요. 빙하 지형이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냥 쭉 볼게요. 피오르 갔다 왔대요. 피오르 뭡니까? V자 곡을 빙하가 후벼 팠죠. 후벼 파서 U자곡을 만들고 여기에 바닷물이 찼을 때 요거를 피오르라고 했었죠. 피오르는 유수의 형성된 V자 연계곡. 아이고 U자곡 틀렸어요. 쭉 가다가 양쪽이 자 여러분 현곡 봤대요. 현곡이 뭡니까? 현곡은 본류 빙식곡. 자 우리가 강이 이렇게 있으면 큰 거를 본류, 짜잘한 거 지류라고 했었죠. 자 이런 강이 얼어붙었어요. 큰 본류에 U자곡이 생겼어요. U자곡이 생겼으니까 이런 지류에도 U자곡이 생겼겠죠. 이런 지류 여기도 U자곡이 있겠죠. 여기 이렇게 걸려있는 U자곡, 이렇게 걸려있는 U자곡. 그래서 요거를 현곡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지류 빙식곡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강물이 다시 흐르면 폭포가 잘 흐른다 그랬죠. 파랑의 치방, 뭔 소리야? 파랑의 침식과 기반의 침식, 뭔 소리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해안당구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완전 틀린 내용이네요. 너 틀렸어요. 2번도. 디귿 쭉 가니까 구조토 같아요. 구조토 뭡니까? 주빙하 지형에서 볼 수 있는 활동층의 동결과 융해로 생긴 지형이었죠. 자, 디귿 주변, 구조토 주변에는 바르안이 나타난대요. 바르안 뭡니까? 사구를 건조지역에서 부르는 말이었죠. 사구를 봤다고? 너 좀 잘못 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여기 여성분으로 볼게요. 저는 이번 주 미국 서부. 미국과 노르웨이에 가셨는데 영상통화를 하시다니. 두 분은 무슨 관계인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저기다, 바하다 봤대요. 바하다가 뭡니까? 건조지역의 산지에 물이 흐르다가 이 물이 평지를 만나 부채 모양으로 쌓은 거 선상지고요. 옆에 있는 선상지랑 합쳐졌을 때 복합 선상지를 바하다라고 불렀죠. 바하다 주변에서 드럼린 봤대요. 자, 건조지역에서 드럼린 뭡니까? 빙하가 가다가 그 기반항 같은 걸 만나서 으짜 하고 해가지고 숟가락을 뒤집은 모양처럼 생긴 빙하 언덕 지형이었죠. 빙하 퇴적 지형. 자, 여기 건조지역에서 빙하를 봤대요. 틀렸죠. 그러니까 3번은 완전 틀린 내용이네요. 그죠? 쭉 가다가 플라이어 봤대요. 플라이어가 뭡니까? 비가 일시적으로 내렸을 때 생긴 호수죠. 이 호수는 대표적인 염호였습니다. 염호. 자, 여기 미음에 형성된 호수는 빙하호보다 염도가 낮다? 염도가 훨씬 높죠. 이게 염호인데 빙하호는 빙하가 녹은 물이고 틀렸어요. 5번 메사 봤대요. 메사와 뷰트 뭡니까? 이렇게 수평 지층 큰 돌이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었을 때 약한 부분이 먼저 차별적으로 침식받아서 없어져서 큰 놈은 메사, 작은 놈은 뷰트였죠. 경합층과 연합층 차별적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빙하지형과 건조지형을 모두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조지형, 빙하지형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교사 질문에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유역 주변 국가 알아보기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빅토리아 호수, 지금 적도죠? 우리 적도 지나가는 호수, 여기서 쭉 흐르는 하천. 나 1등이야. 내가 강 길이 1등이야. 나 1등. 뭡니까? 가는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죠. 나일강 흐르는 맨 끝에 있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로 유명한 A는 어딥니까? 이집트입니다. B는 여기 C국가와 분쟁이 있어서 이 C국가가 21세기에 독립했죠? 21세기에 독립한 유일한 국가죠? B는 수단이고요. C는 남수단입니다. 수단과 남수단은 수능 특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4종의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도 모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니 이 B와 C의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B가 수단, C가 남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국가들의 특성 갑 볼게요. A는 고산기후래요. 뭔 소리야? 커피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여기 색칠한 국가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자, 여기는 고산지역으로 커피의 원산지이기도 하죠. 왜 여기 고산지대예요? 쭉 뭐가 지나갑니까?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커피, 차 이런 걸로 유명하죠. 커피 산업 발달인데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니까 갑은 틀렸어요. B에서 수단은
가장 많은 종교, 순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 크리스트교래요. 자,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가 주로 믿고 있는 종교 뭡니까? 사하라 사막 이북으로 뭐 믿고 있습니까? 이슬람교죠. 그러니까 크리스트교 틀렸어. 이슬람교야, 이슬람교. C. 국내외의 분쟁으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이 하고 있는 얘기가 교과서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얘기죠. 자, B와 C가 분쟁에서 독립했습니다. 독립했어요. 근데 독립했는데 C 지역에 석유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 수단은 석유 갖고 싶어. 또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는 석유가 많아. 근데 수출하려는데 독립하고 나니까 바다가 없어. 수출하려면 바다가 없어. 그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분쟁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병 맞고요. 그 다음 나일강은 수변 지역에서 건조 지역으로 흐르는 외래 하천입니다. 자, 외래 하천, 외래어가 뭡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말, 외래 하천, 다른 지역에서 온 하천. 그래서 건조 기후가 아닌 지역에서 흐르는 하천 맞네요. 정도 맞네요. 병정 5번 고르면 되겠네요. 되셨죠? 네. 자, 이 지역은 정말 많이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A, B, C, D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기후 문제가 나왔네요. 자, 기후 무슨 기후인지 체크하고 갈게요. A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북극해와 만나는 해안가는 모두 툰드라. A는 툰드라네요. T죠. B는요, 몽골 위쪽에 찍혔어요. 몽골까지는 건조기후일 텐데 그 위쪽 B는 냉대기후일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DW쯤 되겠죠. 네, 아무래도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으니까요. C는 역시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 D는요, 그린란드 한복판 EF 빙설기후죠. 볼게요. A는 툰드라 기후에는 연중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연중? 툰드라 기후 정의가 뭐였는데요? 최난월 0도에서 10도 사이가 되는 기후란 말이에요. 0도 넘어가 얼음이 녹아요. 연중 틀렸어요. 만약 이걸 하고 싶으면 D로 갔어야겠죠. D로. D에는 EF에는 침엽스림인 타이가 굳이 내고 싶었다면 B나 C라고 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틀렸습니다. B와 C의 기온의 연교차 물어봤습니다. 정말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계속 나와요. 기온의 연교차.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세 가지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고위도일수록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연교차가 더 컸습니다. 두 번째,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훨씬 더 연교차가 컸습니다. 세 번째,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륙의 동안 지역이 대륙의 서안 지역보다 연교차가 더 컸습니다. 자, 볼게요. 얘는요, 엄청 큰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고요. 얘는요, 북아메리카의 동안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B가요, 훨씬 더 내륙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교차 누가 더 클까요? 지금 동일한 위도에 있거든요. 비슷한 위도에. 그럼 누가 더 연교차 클까요? B가 더 연교차 클 거예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C는 A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맞죠? 맞죠? 냉대기후. 한대기후는 비가 너무너무 안 와요. 그래서 강수량만 보면 500ml가 안 되니까 얘는 뭐야? 건조기후야. 근데 왜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안 불러요? 증발량이 훨씬 더 적으니까. 강수량과 증발량 비교했더니 여긴 그래도 강수량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막으로 안 불렀죠. 네,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역시 5번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14번 문제 역시 기후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 C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후 문제 나왔고요. 아프리카 나왔으니까 무조건 적도 그리고 가야죠. 적도 딱 그리고 보니까요. A는요. 지중해와 연접해 있는 서남아시아 지역입니다. A 기후 뭡니까? A는 CS죠. CS고요. 아프리카에 여기 푹 들어간데 여기가 열대 우림 AF고요.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는 사바나로 간주하면 된다 그랬죠. B도 사바나, C도 사바나입니다. 그런데 얘는 북반구고 얘는 남반구네요. 그러니까 윈터 드라이니까 B는 1월의 건기일 것이고 얘는 7월의 건기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볼게요. 가는요. 가로고 연교차도 알려주셨어요. 연교차 A, B, C 중에서 가장 고위도에 있는 얘가 연교차 제일 크겠죠? 얘예요. 그리고 C, S니까 7월. 여기 북반구니까 썸머 7월이죠? 7월이 건기인. 가가 A가 되겠죠? 자, 나 볼게요. 나하고 다는요. 연교차가 비슷해. 그러니까 건기가 어딘지 찾아야 돼요. 나는요. 요거 네모예요. 네모.
맞죠? 네모 쭉 이어보니까 7월이 건기 C죠? 나는 C예요. 다는요 세모예요. 세모인데 여기 11월, 1월이 건기예요. 다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네, 쌤이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이게 EBS에서 오답률 3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푸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답률이 3위가 나왔다는 게 아마 이 C 지역 때문에 헷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케냐 이게 쭉 이어가는 사바나잖아요. 사바나. 여기 세렝게티 초원 그 야생동물 여러분이 아신 그 라이언 킹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여기.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1차 에너지연별 소비량입니다. 자, 1차 에너지연별 소비량 나왔습니다.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해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석유,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천연가스, 그 다음 수력, 그 다음 원자력 이런 순서였고요.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 각각은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체크를 했었죠. 뭐 신재생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했고요. 세 국가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 국가는 진짜 세계지리하면서 모르면 좀 안 됩니다. 다 알아야겠죠? 얘는 미국이고요. 자, 여기 닭대가리처럼 생긴 나라죠? 닭대가리가 아니라 닭처럼 생긴 나라죠? 중국이고요. 삼각형 나라 인도입니다. 세 나라가 나왔고요. 세 나라의 1차 에너지 전체 소비량과 각각 어떤 건지를 쭉 나왔고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인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석탄이죠. 그리고 미국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석유. 그리고 미국은 선진국이라서 천연가스 사용량도 엄청 많았죠. 이거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니 세계에 이 세 국가의 1차 에너지를 얼만큼 쓰고 있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 수 있을까? 이제 추론을 해봐야겠죠. 미국하고 중국이 아마도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 세계 1, 2국가잖아요. 세계 1, 2국가. 세계 1, 2국가니까 에너지도 제일 많이 쓰겠죠. 이게 어떤 게 미국이고 어떤 게 중국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인도인 거는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국가 중에서 인도가 가장 아무래도 GDP 수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낮은 게 인도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인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C를 체크할 수 있죠. 인도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 석탄이란 말이죠. C가 석탄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여기 있잖아요. 얘가 그럼 중국이 되는 거고 찾은 거죠. 얘가 중국이라는 걸. 그리고 여기가 미국인 게 되죠. 미국이 가장 많이 쓰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 B가 석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이 가장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보니까 천연가스는 진짜 중국하고 인도는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왜? 천연가스는 선진국의 소비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요. 요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요렇게 접근하면. 자, 하나씩 볼게요. C. 석탄은 신기 띵 틀렸습니다. 2번 B는 A보다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늦다. 천연가스가 가장 늦죠.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천연가스가 가장 늦게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3번 석유가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쓴다. 이거네요.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체크하셔야죠. 석유는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석탄은 공업용 이런 걸로 많이 쓰이고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뭐 그렇게 했었죠. 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은 자, 미국, 중국, 인도 이거 찾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중국, 미국, 인도 순서였죠. 틀렸어. 5번 A의 소비량 천연가스의 소비량은 미국보다 중국이 많다? 천연가스는 무조건 미국이 1등이죠. 천연가스 미국이 1등이에요. 틀렸어. 자, 요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였고요. 자, 만약에 지금 이거를 풀면서 이거 어떻게 1차 에너지 소비 순서까지 어떻게 다 알아요? 아니야. 이거 유추하라고 낸 거야. 이거 출제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 다 외울 거라고 생각 못 해요. 요거 인도라는 걸 찾고 인도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석탄.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데 찾고 중국인 거 찾고 그럼 미국 나오고 미국이 그 다음으로 쓰는 거 석유 찾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찾고 이거를 의도했던 거예요. 아무도 이거 소비 순서를 외우라고 의도했다면 그건 진짜 세계지리 출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 그래도 준비를 다음에 9월이나 수능에서 나올 걸 대비해야겠죠? 그게 이겁니다, 이거. 네, 1차 에너지 소비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원의 크기가 여기 중국이 제일 큰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캐치하지 못하잖아요. 괜찮아요. 그거 캐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뭘 가장 많이 쓰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미국은 석유 엄청 써요. 근데 천연가스도 엄청 써요. 그래서 천연가스 소비량만 보면 미국이 1위예요. 미국 1위. 천연가스 1위라는 거. 네, 그거 체크하면 되고요. 중국 하면 석탄. 인도하도 석탄, 인도해도 석탄. 그 다음 러시아 하면 천연가스다. 왜? 러시아가 천연가스가 펑펑펑 나오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란도 천연가스 엄청 쓰고 있다. 왜? 서남아시아 지역에 석유, 천연가스 엄청 많으니까. 그거죠. 그
그다음 독일 이쪽 유럽 국가의 신재생 비중이 높았다. 신재생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브라질과 캐나다를 보면 뭐가 높아요? 여기 빗금으로 친 수력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다. 왜? 수력 발전 비중 왜 높아요? 캐나다는 과거 빙하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빙하 관련 물자원이 많고요. 브라질은 아마존이 많죠. 아마존. 그리고 수력 발전 양 자체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중국이다.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이 원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량 자체는 여기가 제일 많다.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큰 댐 아시죠? 샨샤댐. 이 양쯔강을 막아서 생긴 샨샤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우리나라 그 전기 만드는 걸 거의 몇 퍼센트를 만들 정도로 이 댐 하나가 만들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 원의 크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가 어떤 거를 많이 쓰고 있는지 유추해낼 수 있는 학생,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무슨 출제위원들을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계지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좋습니다. 그래서 요 표 다시 한번 수능 특강에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AB 환경 문제 찾으러 갑니다. 사막화와 열대,림 파괴가 나왔습니다. 자, A 지역을 보니까요. 서남아시아랑 사헬지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A가 뭡니까? 사막화 되겠습니다. B는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에 푹 들어간 데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열대림 파괴가 되겠네요. 자, 볼게요. 1번 A 사막화를 해결하려고 런던 협약, 사막화를 막기 위한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죠. 런던 협약은 해양 폐기물 버리지 마! 한 거죠. 자, 주요 협약들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주요 협약들 정리하고 갈게요. 제네바 협약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산성비 뿌리지 마! 하는 협약이었어요. 네. 그 다음, 바젤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건 유해 폐기물 버리지 마, 이동시키지 마! 하는 거였죠. 여기 나왔던 런던 협약, 해양 폐기물 버리지 마!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몬트리올 의정서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건 뭡니까? 오존층 파괴 시키지 마! 한 거였죠. 네,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의정서 있었고, 하려는 거 까먹었네. 사막화 방지 협약 있죠? 네, 이건 말 그대로 사막화 시키지 마! 하는 거고요. 그다음 람사르 협약도 있었어요. 람사르 협약은 뭡니까? 습지 파괴하지 마! 습지 보호해!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어요. 기후변화 협약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교토 의정서가 있었고, 하나는 파리 협약이 있었죠. 네, 그래서 교토 의정서에서는 뭐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런 것도 했었고요. 파리 협약은 이제 야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 모든 지구촌이 다 합해서 기후변화 막자 하는 협약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다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냥 이거 기출문제 분석한다고 런던 협약 하니까 쭈르륵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쭈르륵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 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후변화 협약이랑 사막화 방지랑 바젤 협약 정도가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아무튼 1번 틀렸습니다. 2번 A의 인위적 요인은 과도한 방목 맞네요. 사막화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었죠. 인위적 요인은 무조건 과도한, 뭐 방목, 목축, 경작 다 되는 거고요. 자연적은 뭐 가뭄 이런 거 되겠죠. 네, 과도한 방목 맞아요. 네. B는 생물종 다양성 감소를 초래한다. 맞네요. 여러분 옳지 않은 거군요. 1번이네요. 그러니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B의 대표적 사례로는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 열대림 파괴. 좋아요. 5번 A, B로 인해 토양 침식이 심화된다. 자, 여러분 토양 침식. 그 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를 내려서 흙을 꽉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학교 운동장은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요. 왜요? 식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 있는 화단에서는 모래가 안 날려요. 왜요? 식물이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사막화가 되고 있대요. 스텝 지역의 짧은 풀도 이제 안 자란대요. 열대림이 파괴됐대요. 파괴돼서 거기에 식물이 없대요. 그러면 토양 침식이 심화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거 나온 김에 협약들 한번 쭉 정리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전통가옥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호르륵 먹고 가면 되겠죠. 자, 가는 몽골 지역에 나온 겁니다. 이거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자, 건조 기후에 나오는 전통 가옥입니다. 자, 일본의 전통 가옥이네요. 온대 기후인데 이거 왜 만든 거예요? 계절풍 때문에. 쌤이 이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름 체크 안 하고 그냥 가볼게요. 다는 인도네시아 지역, 여기 동남아 쪽에 있는 전통 가옥이에요. 보니까 땅에서 띄웠어요. 그죠? 고상 가옥. A. 너무 더우니까 만든 거죠. 이름 이제 쓸게요. 요건 게르가 되겠죠? 요거는 합장 가옥이 되겠죠? 기억. 나의 지붕 형태는 대서를 대비하기 위한 거다. 맞네요. 계절풍 때문에 내리는
대설 때문에. 다는요, 지면의 열과 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산가옥이다.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바로 나왔네요. 가는 다보다 통풍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 이게 통풍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얘는 지금 창문이 없고요. 얘는 창문이 아주 넓게 여기 보시면 발코니처럼 따라라락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죠. 통풍은 얘가 더 잘 되겠네요. 가가 더 잘 된대요. 틀렸네요. 나는 가보다 유목에 유리하대요. 자, 이거 갖고 유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그죠? 좋습니다. 전통가옥 나온 김에 또 한번 쭉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호로록 먹고 가는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입니다.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태양 고도각과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라. 자, 처음 등장했습니다. 세계지리 기출에서 태양 고도각을 아예 이렇게 제시한 문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신유형이 보통 나오면요, 수능에 보통 무조건 나옵니다. 수능이 보통 나오니까 이 문제 유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이 비슷한 개념이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 나오더라도 충분히 푸실 수 있어야 하십니다. 볼게요. 자, 가식의 태양 고도각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회기선을 그린 이유가 뭡니까? 회기선을 그린 이유. 자, 원래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에너지를 쭉 쏠 때, 자, 지금 이 부분은 태양 에너지를 수직으로 받고 있죠. 자,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서 있으면 태양이 정확히 90도에서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태양 고도각이에요, 그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태양 고도각은 태양이 하루 중 가장 높이 떴을 때 지표면과 이루는 각! 이걸 얘기한대요.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약에 있다면 적도 지역은 항상 90도로 태양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구는 이렇게 있지 않죠. 어떻게 있다? 지구는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져 있다. 요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적도는 어디다? 여기다. 여기가 적도다. 그럼 지구가 여기 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90도로 비춰주는 이 지점이 어디더라? 지금 쌤이 그림은 높게 그렸지만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북회기선이다. 몇 도? 23.5도 north. 여기죠, 여기. 그리고 지구가 반대편으로 와서 이쪽에 왔어요. 실질적인 적도는 여기네요.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남회기선이 되네요. 몇 도? 23.5도 south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 개념을 숫자로 낸 거예요. 숫자로. 태양 고도각 해가지고. 자, 이거 볼게요. 자, 세 지점이 나왔고요. 얘는요, 정확히 북회기선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인지 모르는데 가시기에 태양 고도각이 얘는 거의 90도 가까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90도? 거의 직각으로 내리쬐주고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C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90도로 태양 고도를 받는 시기, 이 북회기선이 여기 있는 시기 7월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시기 1월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B시기, A시기가 나옵니다. 자, 태양 고도각이 높은 거는 여기 북반구를 쬐주고 있을 때 여기가 태양 고도각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6월, 7월, 8월쯤 되면은 오후 한 2시쯤에 나갔을 때 태양이 우리 거의 바로 위에서 이렇게 태양이 우리를 내리쬐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태양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72도가 되는 지점이 여기인 거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식이니까 여기 북반구, 여기 남반구 여기 있는 데잖아요. 여기는 지금 태양 고도각이 굉장히 낮죠. 태양이 완전 비스듬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도쯤 된대. A는 여기가 된 거예요. 여기.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체크했으니까 기호들 같은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CFA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계절풍 부는 지역이죠. 자, 여기는 티베트 고원과 안쪽에 있으니까 내륙에 있는 뭐 건조 기후거나 아니면 뭐 H 건조 기후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네. 2.5 완전. 자, 여기는 CFB죠. 뉴질랜드 전체. CFB. 이렇게 체크하고 이제 문제 풀으면 되는 거예요. A는 A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가시기보다 7월보다 1월에 평균 기온이 낮대요. 남반구죠. 자, 여기가 7월이고 여기가 1월이 되겠죠. 남반구를 비추실 때가 1월입니다. 근데 1월에 평균 기온이 낮대요. 틀렸죠. C는 여기네요.
가시기에 주로 가시기 7월에 주로 계절풍으로 건기 7월에는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우기가 나타나야죠. 틀렸어요. B는 C보다 여기 맞죠? 아니군요. B는 C보다 여기죠. 여기 B가 이 비기후였군요. B는 C보다 평균 기온이 높다. 나시기에. 자, 나시기는 1월입니다. 1월은 태양이 여기 남회기선을 쬐줄 때죠. 여기가 훨씬 고위도죠. 여기가 훨씬 더 온도가 낮을 거예요. 근데 B가 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겨울에 고위도인데 여기가 더 온도가 높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틀렸어. A에서 C 중 이 세 지역 중에서 가나 시기에 가장 강수량 차이가 큰 게 C래요. 자,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가장 강수량 차이가 크려면 계절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겠죠? 그게 C래요.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5번 AC 중 나시기 1월에 낮 길이가 가장 짧은데 1월에는 여기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낮 길이가 제일 짧은 지역은 여기가 되겠죠. 제일 고위도인.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B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유형이고 태양 고도각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한 문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태양의 회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인구의 국제적 이주 현황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고르래요. 자, 출발지가 있고요.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이걸 보고서 유추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인구 이동 간단하게 개념 한번 보고 갈게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했대요. 이 사람 왜 이동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단점이 발견되어서 그거를 배출 요인이라고 했고, 내가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는 곳으로 갔죠. 장점, 나를 끌어당기는 요인, 흡입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흡입 뭐 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를 전 세계에 적용해 보면 보통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개도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라틴, 아프리카, 아시아가 되겠고요. 선진국은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는 줬어요. 그러니까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로 어느 대륙에서 많이 오는지를 학생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본 건데, 인구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인접한 지역으로 많이 가는 거였죠. 인접한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가는 거였습니다. 자, 볼게요. 보니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자, 이 빗금, 대각선 빗금이 앵글로 아메리카인데 어떠한 대륙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엄청 많이 가는 이 다 대륙 어딘지 아시겠죠? 라틴 아메리카죠. 왜요? 쌤이 세계지도를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가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돼. 태평양을 건너야 돼. 노래처럼 쉽게 하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쉽게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는 라틴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 보니까요. 여기 가로줄이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가장 많이 가고 있는 곳, 유럽이랑 가장 가까운 곳, 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나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 아시아라고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자, 보면은 같은 대륙으로 이동하는 것도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시아에서 아시아로의 이동이 가장 많겠죠. 왜냐면 아시아가 국가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죠?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이동이 가장 많을 테니까 아프리카 내 이동보다 아시아의 이동 그리고 유럽으로 이동이 훨씬 더 많은 지역 이게 아프리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유추하고 이제 보는 거죠. 아프리카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아시아죠? 아시아가 인구 제일 많죠? 틀렸습니다. 가는 다보다 아시아가 라틴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아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계절풍, 벼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중국 14억, 인도 13억, 파키스탄 almost 3억, 인도네시아 2.7억, 베트남 거의 1억, 일본 1억 넘어. 어휴, 인구 엄청 많아. 그런데 땅덩어리에 다 몰려 살고 있어. 인구 밀도 엄청 높아. 아시아. 됐죠? 동일 내 이주 비율. 요거 보면 되죠? 아시아는 59.6, 아프리카는 51.6, 다는 여기 라틴은 26.3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가 높대요. 아프리카가 더 높네요. 맞네요. 니은, 디귿 3번 고르면 되겠죠? 근데 4번 리을도 봐야죠.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다. 학생 눈 떠서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더 높네요. 왜? 유럽이 더 가까워.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보다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낮습니다. 20.2야 15.3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인구의 이동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 분석하면서 보다 보니까 수능 특강에 완전 비슷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요. 79페이지 6번 문제 보니까요.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 이렇게 해서 낸 문제가 있더라고요.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제시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거꾸로 뒤집은 게 이 문제죠. 거꾸로 뒤집은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중요성을 굉장히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출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미국의 공업지역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해설하고 있는 당시 EBS에서 오답률이 무려 70%가 넘어갑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이 문제를 틀려서 그래서 1등급 컷이 47이더라고요. 이 문제를 다 틀린 것 같아요. 왜 47점이 되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 페이크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인 땡땡사를 중심으로 항공기 산업이 발달했대요. 항공기 산업이 발달한 곳, 자, 미국의 시애틀과 휴스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또 있죠. 세계적인 커피 제조업체 어디입니까? 스타벅스의 본사 시애틀입니다. A입니다. A.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이게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언급을 한번 하긴 했는데 옛날에 시애틀이 농구팀이 있었을 때 시애틀 농구팀 이름이 시애틀 슈퍼소닉이에요. 슈퍼소닉. 이 슈퍼소닉이 뭐냐면 음속. 비행기가 엄청 빠르잖아요. 음속. 그게 뭐냐면 이 비행기 제조업체인 보잉사. 여러분 왜 비행기 타면 뭐 B747 하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B가 보잉사예요. 보잉사. 보잉사의 본사가 여기 있어요. A, 시애틀에. 이 시애틀에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본사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A가 여기고요.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니은을 보고 나를 보고 찾으면 돼요. 인구 규모, 다국적 기업 본사수 등 측면에서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세계 도시이래요. 이 도시는 영화 제작 할리우드 얘기하는 거네요. 할리우드 어디 있어요? LA에 있어요. 이게 페이크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LA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네, 이게 페이크였습니다. 시애틀이 뭔지 몰랐고요. LA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B하고 C를 묶어서 우리가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LA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LA는 C입니다. C가 LA.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게 엄청난 페이크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쌤이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해서 미국의 이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좋습니다. 자, 미국의 공업 발달 역사 볼게요. 자, 영국이 여기 있었죠? 영국에서 처음 사람들이 이주해 옵니다. 이주해 올 때 싫어! 돌아가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영국인들이 도달한 곳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쭉 여기. 그래서 여기가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잉글랜드인데 새로운 잉글랜드에 그래서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이름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뉴 잉글랜드 공업지역인데 처음 어떤 국가가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바로 여기다 막 자동차 공장 짓고 막 우주 항공센터 짓고 할 수 없단 말이죠. 뭐부터 하는 거예요? 경공업, 농업이나 경공업부터 하는 거예요. 경공업이 뭐예요? 가벼운 거 만드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가벼운 거 만드는 게 섬유예요. 섬유. 가장 대표적인 게 섬유예요. 섬유. 섬유라서 여기 보스톤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톤. 그래서 보스톤의 야구팀 이름이 보스톤 레드 삭스예요. 삭스가 뭐예요? 양말이잖아요. 오늘 페이크 삭스를 입었네요. 섬유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 지역은 섬유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발전하려면 계속 양말만 만들고 신발만 만들면 되겠습니까? 큰 거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큰 거 만들려고 봤더니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대호. 엄청난 수자원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시시피 강도 막 흐르고 한단 말이죠. 내륙 수운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여기 무슨 산맥 지나가요? 에팔레치아. 석탄도 많아.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공업을 짓습니다. 이게 5대5 연안 공업지역이에요.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중공업 한 거예요. 중공업.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 막 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업지역은 여기서 많이 발달을 했었어요. 여기는 미국의 냉대기후쯤이다. 추운 지역이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를 스노우 벨트다 라고 불렀어요. 스노우 벨트.
네, 스토리로 기억해 주세요. 스토리로. 네. 그런데 이 오데오 연안 지역에서 공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점점점 철광석이 고갈되고 점점점점 석탄이 고갈돼요. 그리고 이쪽 아시아란 데에서 우리 자원 많은데 사가세요. 값싸게 팔고 있는 거예요. 쇠퇴합니다. 쇠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눈독 들이냐면 여긴 너무 추워. 따뜻한 데서 살고 싶어. 따뜻한 데로 갈래. 그래서 따뜻한 지역으로 가죠. 서부랑 남부 쪽으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선벨트. 따뜻한 지역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선벨트인데 선벨트에서 중요한 지역들. 자, 여기 시애틀. 여기가 여러분 밴쿠버 있고 시애틀한 지역이에요. 시애틀한 지역? 밴쿠버가 있고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시애틀 슈퍼소닉 과거 농구팀이 있었는데 거기 음속 보잉사의 본사가 있다 보니까 항공기 산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벅스의 본사, 커피 산업 있고요. 자, 기출문제 나온 거에 하나 더 더해야겠죠? 여기 시애틀이 또 다른 실리콘밸리라고 불러요. 또 다른 실리콘밸리. 여기서도 첨단 산업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죠. 여기에 무슨 본사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어요. 여기도 실리콘밸리처럼 첨단 산업들이 많이 모였어요. 여기도 첨단 산업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네. 여기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 여기 서부 쪽으로 오면은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 바로 붙어 있는 여기가 LA예요. 여기가 시애틀. 여기는 LA입니다. LA 미국의 제2위 도시예요. 미국의 제2위 도시. 1위는 뉴욕이고요. 2위는 LA입니다. LA. 부동이에요. 부동. 변하지 않아요. LA. 여긴 뭐예요? 영화. 할리우드가 있고요. 역시 여기도 첨단 산업해요. 미국 서부는 다 첨단 산업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가 여기 미국 여기쯤 가운데서 살짝 아래 여기 있어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여기 첨단 산업 실리콘밸리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태평양 연안에 있다 해서 여기를 다 태평양 연안 공업지역이라고 부른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멕시코만 쪽으로도 왔어요. 여기 멕시코만에 뭐가 많냐면 석유가 엄청 많아요. 석유가 엄청 많은 그 주 이름이 뭐냐면 텍사스주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 멕시코만 여기 있는 도시 여기가 석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해안가에다가 석유 공장들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사 우주항공발사센터도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 휴스턴이에요. 휴스턴. 그래서 우주항공,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도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시들은 다 첨단 산업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주항공 나사센터 있고요. 석유 엄청 많고요. 첨단 산업 발달했고요. 자, 그리고 뉴잉글랜드 지역 지금도 섬유할까요? 뉴욕이랑 보스턴 이런 데라니까요. 여기도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첨단 산업도 해요. 여기도 이제. 여기에 무슨 대학? 보스턴에 무슨 대학교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그 첨단 산업 해야죠. 여기도 역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공업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선벨트 지역이 3번 마지막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오데오 연안 공업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도시가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의 위치. 자, 오데오 쌤이 그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죠? 네, 요 세 번째 호수 여기 안쪽 여기가 디트로이트예요. 굳이 위치를 찾자면 여기 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디트로이트입니다. 여기에 점 찍히면 자동차 산업. 디트로이트의 농구팀 이름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예요. 뿌뿌 피스톤즈. 피스톤이 뭐예요? 그 자동차 안에 있는 엔진이죠. 엔진. 그래서 피스톤스 이렇게 나와 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농구팀이나 야구팀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요 스토리 쭉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봤다는 건 수능이나 9월에 또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사실 난이도가 막 엄청 어려운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은 확실히 난이도는 올라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상적인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신 분들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에 대한 연습도 잘 하셨으니까 이 기세를 이어서 제대로 더 준비하셔서 9월과 수능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조금 실수하셨던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이 지금 찝어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수능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 당연히 한 번 더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기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모의고사 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